안녕하세요. 사마리캄입니다. 횡단적 연구와 종단적 연구, 그리고 코호트 효과.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데 용어가 좀 어려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횡단적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횡단적 연구는 쉽게 말하면 한 시점 연구입니다. 한 시점 연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싶어요. 이 20대의 특성이 50대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어요. 근데 20대가 5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횡단적 한시점 연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서로 다른 집단, 20대와 50대 서로 다른 집단을 데려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20대 팀과 50대 팀이 있죠. 그 집단을 동시에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의 변화를 알아본다고 하죠. 그랬더니 20대 월급이 200인데 50대는 월급이 500이네? 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월급이 점점 오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을 내려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5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한 시점에 20대와 50대 이 서로 다른 이 집단을 데려다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변화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횡단적 연구입니다. 이 횡단의 히읗을 한 시점의 히읗과 이어가지고 연상을 하면은 외우기가 쉬워요. 그럼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이 장단점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점, 비용이 적게 들어요. 한 번만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종단적 연구는 진짜로 50살이 될 때까지 따라다녀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건 한 번만 하니까 적게 듭니다. 이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단점,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이 20대 팀과 50대 팀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월급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다른 집단을 데려다가 아, 이렇게 변하겠구나 하고 추정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단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못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 코호트 효과에 대응을 못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 코호트 효과가 뭐냐면은 쉽게 설명해가지고 세대 차이예요. 세대 차이. 음. 이 코호트 효과란 세대 차이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나라 20대는 저출산 세대죠. 근데 50대는 반대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 두 집단은 극과 극을 경험해가지고 사상이 엄청나게 달라요. 이 문화적 세대 차이가 바로 코호트 효과입니다. 음. 근데 횡단적 연구에서 우리 출산에 대한 사상의 변화를 알아본다고 해보죠. 그런데 20대 때는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데 50대는 아이를 낳기 좋아하네? 아,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이고 서로 사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 횡단적 연구는 이거를 대응을 못해요. 서로 다른 집단, 이 두 집단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를 이 연구 결과에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호트 효과고 코호트 효과에 대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문화적 세대 차이, 코호트 효과, 이것에 대응을 못한다. 그게 바로 횡단적 연구의 단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종단적 연구입니다. 이거는 종을 종료의 종으로 외웁시다. 왜 종료냐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검사여서 그래요. 이 검사는요,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팀의 흡연율 변화를 연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10대 때는 다들 담배를 피네?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종단적 연구는 이제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2, 3, 4, 50대 계속 따라다니면서 흡연율의 변화를 계속 조사해요. 그러다가 50대 때 다들 담배를 끊었어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아, 20대 때는 담배를 많이 폈지만 50대가 될수록 담배를 끊는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금연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진짜 끝장을 보는 연구. 그게 바로 종단적 연구. 종료의 종. 외우기 쉽겠죠? 그럼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장점. 정확해요.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이 가능해요. 이 종단적 연구는 이 동일한 대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매일매일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점, 코호트 효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코호트 효과가 뭐라 그랬어요? 세대 차이라 그랬죠?
근데 이 횡단적 연구는 서로 다른 집단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종단적 연구는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 동일한 대상을 나이가 계속 들어갈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똑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세대 차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호트 효과가 나올 수가 없고 코호트 효과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세대 차이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겠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검사이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들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 집단원이 소실될 수가 있다. 소실이라는 게 뭐예요? 집단원을 몇십 년 동안 검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실종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집단원의 소실이 될 수 있는 단점입니다. 그럼 이제 표로 볼까요? 이 표 안에서 사실 시험에 90% 이상이 다 나와요. 이것만 외우셔도 되고 지엽적인 거 안 외우셔도 돼요. 횡단적 연구, 한 시점 연구입니다. 장점, 비용이 적게 든다. 한 번만 하는 검사니까. 단점, 정확하지가 않다. 네, 서로 다른 두 집단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코호트 효과, 이 세대 차이에 대응을 못한다. 서로 다른 집단이니까. 종단적 연구, 종료 연구, 인생이 종료될 때까지 따라야 하는 연구니까 종료 연구, 종단적 연구. 장점, 정확하고 집단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효과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평생 따라다녀야 하니까. 대상자의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하니까 죽거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다. 이게 단점입니다. 이것만 외우셔도 시험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으십니다.